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이죠. 네, 2호선 사람들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번외편이거든요. 잠시만. 예, 네, 얘기하세요. 번외편인데 우리가 왜 번외편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생전의 타이틀을 안양에게 넘겼죠. 그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정 기자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하셔가지고 편찮으시다.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네요. 어려워요, 보통은 어려워요. 좀 아프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 굉장히 아시잖아요. 성격 좀 세신 정중한 거. 표현. 예, 평소에 얼마나 이제 예. 그 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논란인가요? 본인이 안 나왔을 때는 굉장히 돌려갔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돌려가는 거죠. 어, 스피드 없이.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겁 안 먹죠. 놀래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이 뭐냐면, 일단, 인천이 강등이 됐죠? 확정됐죠? 한 라운드를 남기고. 사실, 확정이 된 건 일주일 전인데, 네. 현실 직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저 좀 우리가 네. 못했죠? 그 했었어야 현실을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네. 저도 그렇고 정 기자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받아들이는데. 저도 올 시즌 누구보다 인천을 응원했었기에, 저도 좀 술도 좀 땡기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실감이 나는구나 해서 물론 주말에 녹음을 했어야 됐지만 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 기자가 몸이 안 좋아서 불참을 하는 바람에 응. 부득이하게 월요일에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죠? 예.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임에서도 이 귀차니즘 많은 사람들이 녹음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다 있겠죠? 또 인천 강등 첫 녹음인데 정 기자가 빠질 줄 몰랐어요. 저는 누구보다 인천 사랑이 크신 줄 알았는데, 그 저보다 올 한 지난 해 한정으로는, 네. 지난해 차 때 아시겠지만 직관도 잘 안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의심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우선 올 한 해는 제가 조금 더 인천의 진심이었어요. 누구보다 그거 바랬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하위로 강등이 직행이 됐죠. 그리고 또 패배로서 결정이 됐죠. 그쵸. 이제 네. 무승부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패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좋지 않고요. 저는 그 경기를 직관을 갔어요. 알고 있죠. 네, 직관을 갔는데 끝나고 나서의 그 고요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관을 하다가 이제 빡쳐가지고 자버렸는데, 그 경기 집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게.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먼저 두 골을 실점했지만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보니까 더 열심히 응원을 하게 되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이거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뛰는 걸 보니까 선수들의 그 열정을 보니까 그래도 그냥 끝나진 않겠구나. 약간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상 전반 20분도 안 돼서 두 골 골을 먹힌 먹혔죠. 거는 좀 심각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후반전 들어서고 나서 그 생각이 싹 사라졌죠. 이거 안 되겠구나. 저는 사실 그날 조금 감정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인천 전술이랑 뭐, 감쿠진 욕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경기를 조금 냉정하게 다시 보니까 이창근 골키퍼가 진짜 미쳤었던데요. 현장에서도 말이 안 됐어요. 이거는 인천이 못했다라기보단 진짜 올 시즌 이 우주의 기운이 인천으로 향했었던 것 같아요. 인천 강등으로. 그 조성환 감독님 나가시고부터는. 그러니까 축구를 잘했다기보다는 어떻게든 골을 넣으려는 의지가 많았고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찬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슈퍼 세이브에 막히는 바람에 힘들었죠. 그 혹시 방금 알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는데 예, 별거 아닙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네네. 그 현장에서 느꼈던 건 생각보다 사람들이 착했다.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끝까지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왔고, 네. 저는 가장 이제 착한 거는 안양 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전기자 없으니까 이제 좀 세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전북이나 이쪽을 보면 굉장히 선수들 막 그런 비판이 심한데, 그런 게 없어서 좀 많이 놀라기도 놀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메가클럽 강등이 작년에 수원 삼성인데, 네. 그때는 분위기가 험악했거든요. 그때 엄청 험악했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지 되게 덤덤하더라고요. 덤덤하면서 침착한 것 같으면서도 침묵이 이어지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무섭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무리 임시 감독이었지만 그 이병주 선수가 앞에서 얘기할 때 감독님께서 아무 말 없이 뒤에 계셨던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 선수단 장악에 좀 실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최영근 감독님이. 물론 저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만 이 피치 위에서 그 다큐를 보면 굉장히 그 김도혁 선수나 뭐 이명주 선수나 그 고참급 선수들의 그 스피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쵸. 전술적인 얘기도 대부분 이제 그 선수들이 하고 최영근 감독님이 이제 좀 사기를 복돋아들 수 있는 말 정도만 하는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그날 아마 제가 경기장에서 게임이 끝나고 가장 오래 머물렀던 시간이 아니었었나 싶었는데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불 꺼질 때까지 있을 생각이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었고 이명주 선수가 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한 다음에 한 30분 있다가 30분, 20분인가? 15분인가? 있다가 보구다 선수가 와가지고 또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 보고 해설하는 거 보고 오늘은 딱히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예전에 수원 삼성 버스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려고 가는데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요, 경기장을. 아이고 이게 뭐 네. 힘의 차도 아니고 왜 이렇게 네. 한 바퀴를 올라오면 되죠. 네, 한 바퀴를 돌고 그 네. 선수단 버스 나가는 주차장 입구가 있거든요. 거기 지나가는데 사람 두세 명이 거기서 모여 있길래 뭔가 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꼬마 애들 2명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피치 위에서를 보는데 그 애들이 그거 한 애들이었어요. 그 인천의 자존심 부른 애들. 그 애기들이. 네, 그러니까 그 애들이더라고요. 그땐 몰랐는데 피치에서 보니까 쟤네가 진짜 팬이다. 진짜 엄청난 유망주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애초에 이미 마음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상 실제로 그 사단이 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와중에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정말 현실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직감을 하게 됐고 이제는 이브리그로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뭐 벌써부터 저도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다가 이제 뭐
용병 뭐 전면 재검표부터 해가지고 뭐 예산 준다, 전달수 대표 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이게 한층 더 우울해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시즌 전만 해도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울산도 3대3으로 잡았었고 3월 경기들 이렇게 쭉 보면 뭐 대전도 잡았고 또 광주도 잡았었고 초반에 기세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시즌 초반에는 뭐 요니치도 돌아오고 해서 완전한 수비진이 구축이 됐었으니까 그건 좋았는데 저는 개막전 때 약간 심상치 않음을 느꼈거든요. 개막전이 수원 FC였었나요? 네, 수원FC 이전에 직관에 갔었는데 네. 그때 아마 정 기자가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직관에 갔을 거예요. 아, 정 기자 이때 직관 갔었군요. 저랑 같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솔직히 수원이 너무 수비를 잘해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딱하게 당한 거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뭔가 약간 찝찝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링가드 데뷔 경기도 같이 보러 가지 않았었나요? 인천 서울전. 그것도 같이 갔었을 텐데 그때도 이제 비겼었는데 그때도 좀 답답하긴 했었죠, 인천이. 예, 공격 전개나 이런 거에 답답했었고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서울 경기는 그다음 홈에서 붙었을 때가 제일 문제였죠. 아, 그건 그렇죠. 예, 뭐 물병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진짜, 또 예, 인천이 진짜 많이 어려웠었네요. 15라운드부터 해서 거의 뭐 감독 교체 때까지 승리가 진짜 없었네요, 인천이. 애초에 예견돼 있는 파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 근데 저희가 사실 이 한 10라운드? 초반 라운드까지만 해도 강등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강등 자체가 불가능한 네. 팀이었는데 올 시즌 어떻게든 버티고 또 초반에 뭐 우리가 경기력이 안 좋다 했지만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뭐 후일담으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이번 시즌만 버텼다면 다음 시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10인 구단이 빚을 다 갚았다는 거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대단한 거긴 거거든요. 왜냐면 인천은 클럽하우스 전용구장까지 가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시민 구단 중에서도 이런 팀이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올 시즌 나왔으면 내년에 더 큰 투자가 있었고 했는데 아 진짜 올 시즌 한 해 못 버티게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18, 19, 20라운드 3연패가 또 너무 아쉽고. 결국에는 근데 그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됐고 또 이제 스폰서도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고 저는 꽤나 충격이에요. 그 셀트리온을 정기자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 기업도 후원을 이제 빼는 건 거죠. 지금 1년밖에 안 했는데 계약이 네. 끝나게 됐죠.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브리그 들어가면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안 좋긴 안 좋네요. 거기다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대표이사님까지 자진 사임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또 팀에 유망한 선수 한 명은 또 해외 링크가 나기 시작했고 올 시즌 정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거기에 저는 네.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용병 정리만 잘 되면 무고사 지키고 좀 발빠른 측면 자원들 영입하고 하면 어떻게 바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원이나 수비진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인천이. 그래서 중원 공격진만 용병으로 잘 메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중원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고는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나이대가 많긴 하지만 그 최양근 감독님이 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젊고 많이 뛸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한데 그런 자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하긴 최영근 감독님이 또 유임이 유력하다고 오늘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빨리 결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올해 수원 삼성이 승격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사령탑을 빠르게 교체하지 못해서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수원 같은 경우는 근데 애초에 선임 자체가 잘못됐죠, 초반에. 그쵸. 그 프리시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시즌을 아예 날려버린 거잖아요. 어쨌든 강등 당했을 때 감독과 같이 가면 그게 정말 업적을 세운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 염기훈 감독도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고 정말 초보 감독을 네. 믿고 그렇게 갔던 거는 너무 좀 오만한 그쵸. 그 판단이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것도 제가 톡방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원 삼성의 승격을 예상했었을 것 같고 연맹에서도 어쨌든 36라운드에 수원 삼성 경기를 안 잡아줬단 말이죠. 소짜 감독에게 일부도 쉽지 않은데 네. 2부는 하물며 저는 어떻게 보면 연맹도 네. 어쨌든 수삼을 좀 밀어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할 수 그거조차 안 있거든요. 됐고 사실 1부 자체도 쉽지 않은데 2부는 더 어렵단 말이죠. 올 시즌 수원 삼성 보면서 2부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상식이 좀 약간 통하지 않는 리그인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 아니 그렇게 시장이 나와서 지원까지 하는 그 안양도 우승 2부 1부 승격까지 10몇 년이 걸렸는데 그리고 정말 네. 얘기해 주세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정말 웃겼던 거는 라인업이 정말 짱짱했을 때 이거 무조건 1부 가야 된다 할 때 못 가고 올 시즌 다 힘 다 빠진 라인업으로 이렇게 1부 승격을 한 거 보면 이거 진짜 모르는 리그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기 1부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역 구단 정도의 그런 지원이 있지 않다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거는 작년에는 김포FC, 올해는 충남 아산 이렇게 또 도깨비 팀이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그쵸, 그게 무섭죠. 이게 정말 예상치도 못한 팀들이 어느 순간 2위, 3위 하고 있고 상위권 잡고 있고 그런 게 잘 쉽지 않은데 뭐 사실 지금은 저희가 뭐 내년 시즌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선수단 변화의 폭이 클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등을 받기 때문에 일단 인천으로서는 나이가 많은 선수들을 많이 쳐야겠죠. 저는 이게 뭐 확실하진 않지만 올 시즌 이제 FA 명단을 조금 찾아봤었거든요. 2025 시즌에 FA로 풀리는 선수들 명단. 이 중에서 인천이 좀 탐내볼 만한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 김 PD님은 좀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있었나요? 글쎄요, 저는 FA 명단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연령대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딱히 눈여겨보진 않았거든요. 뭐 괜찮은 선수가 있었나요? 저는 인천에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선수는 장윤호 선수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2018 아시안게임 때? 뭐 지금 소속이 어디죠? 지금 이제 김포 FC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선수 한번 긁어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김포면은 그래도 나름 K2에서 좀 터줏대감 아닙니까? 또 이 선수가 2부 경력도 있고 또 전북에서도 찐 경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윤호 선수 저는 긁어볼만 할 것 같고 이 선수가 굉장히 또 활동량이 좋은 미드필더예요. 인천이 또 중원의 에너지 레벨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진호, 이명주, 김도혁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중원이 나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천이. 그 선수 나이가 어떻게 되죠? 96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나쁘지 않네요. 딱 좋은 나이죠. 그렇지만 일부에 가면 솔직히 팀에 남아있을 거란 보장은 없겠네요. 그 선수는. 그죠. 그래서 장윤호 선수랑 혹시 그리고 또 황인택 선수라고 아시나요? 수원 삼성에? 그분은 또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이 선수는 진짜 젊어요. 01년생, 02년생 이런데 저는 인천이 최우진, 홍시우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이게 3백을 쓰면은 황인택 같은 왼발잡이 센터백이 필수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또 모르겠네요. 최용근 감독이 또 3백으로 회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최영근 감독은 포백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제 본인의 철학 자체가 포백이기 때문에 세리백을 바꾼 거는 이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성적 때문에 바꾼 거고요. 실제로 포백으로 전환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 1승을 했으니까 증명을 하고 이게 싶을 거거든요. 프리시즌의 중요성이 저는 크다고 보지 않았었는데 이게 프로팀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올 시즌 수원 삼성이랑 인천을 보면서 이 프리시즌의 패턴을 만들고 선수들 호흡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를 느낀 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라운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게임은 다 끝났거든요. 끝났죠. 네, 그 상황에서 과연 그 최영근 임시 감독이 정식 감독이죠. 최영근 감독이 과연 어떤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까? 부담감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구단의 연임에도 동의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굳이 소짜 감독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2부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은 감독을 데려왔으면 좋겠거든요. 대구전만큼은 진짜 최영근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를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팬들도 좀 즐겁게. 사실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표현이 맞지만 그렇게 해야죠. 사실 이미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든 한 경기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진짜 내년에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 시즌 K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뭔가를 보여줘야죠. 본인이 정말로 이 팀을 이끌어갈 감독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다면 뭔가를 보여줘야죠. 라인업도 조금 신예들로 좀 꾸려봤으면 좋겠고. 사실 피치 위에서의 장면만 보면 뭔가 느낌은 떠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나왔거든요. 피치 위에서 다크에서는. 맞아요. 마지막에 전달수 대표님 이렇게 또 하면서 막 우는 장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같이 선수들 떠나겠거니 했는데 예, 감독님이 선수들 한 명씩 악수하면서 고생했다 이런 말 하면서 근데 아마 본인 자체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또 구단에서 그대로 간다 그러면 또 본인도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보고 정말로 팬들도 인정할 만큼 더 좋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마지막 라운드 끝나고 준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제가 그러긴 했지만 유병훈 감독님이 사실 저도 못 믿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병훈 감독님을 못 믿었었거든요. 근데도 좋은 성적을 냈고 프리시즌 잘 준비해가지고 따지고 저도 보면 이제 유병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인천으로 따지면은 변재섭 임시 감독이 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변재섭 감독님은 솔직히 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밖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의외였어요. 변재석 감독님이 그래도 시즌 중간에 감독 대행을 했을 때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이도저도 아닌 경기력을 좀 보이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상 자체는 좋은 축구를 꿈꿨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대입하는데 많은 부족함을 느꼈죠. 아, 음, 예, 그래서 감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음, 느꼈고 본인도 좋은 축구를 하고 싶어 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걸 대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감독 후보를 찾아서 예전에 수석 코치를 했었던 감독님을 데려오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예, 그렇다고 그분이 딱히 확실한 비전을 보여준 건 아직 아니라서 저는 이쯤에서 네, 얘기해 주세요. 저는 바로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염기훈 케이스가 음, 있기 때문에. 저- 저는 이쯤에서 한번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1부 리그 팀 확장. 12개 팀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부 리그에. 그게 사실 같은 팀이랑 3번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물론 가장 화두는 K리그를 추춘제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화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론 변방 유럽 리그 같은 경우에도 12팀을 하는 데가 많은데 뭐 SPL도 그렇고 예, 어디 뭐 지금 뭐 스위스 리그도 그렇고 근데 또 다르죠 우리나라는 스코틀랜드랑 또 우리나라랑 축구 그게 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기도 그렇고 근데 현재 승강제들로 보면 12팀은 너무 적긴 하거든요. K리그에 그러니까 한 리그의 4분의 1이 강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가혹하기 때문에 승강제를 손볼 것인가 아니면 일부 리그 팀을 늘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1부 리그 팀이 조금 늘어나야 조금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선수 육성에서도 그렇고 이게 당장 감독 육성도 그렇고 당장 성적 내기 그 급한 축구밖에 하지 못하니까 근데 올 시즌 저는 인기가 많았었던 게 상당히 기형적인 형상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약간 한국 축구에 어쩌다가 뭐 김민재 나타나고 이강인 나타나고 뭐 손흥민 나타나고 했던 것처럼 유행에 발해가지고 조금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생각 자체도 1부 리가 좀 안정이 되고 2부, 3부를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1부 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즌 흥행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링가드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그걸 끌어온 관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 FC가 이제 작년에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갔던 팀이 올 시즌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내면서 양민혁이라는 라이징 스타가 나오고 그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이적이 확정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좀 더 관심이 모으는 계기가 됐고 또한 완벽한 1강이 아니었고 뭐 리그 후반기에는 이제 울산이 압도적으로 리드를 했지만 여러 팀이 경쟁을 했었고 또 거기에 힘입어서 또 다른 팀들 중에 또 어떤 팀이었지? 저기 전북의 이제 몰락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전북의 몰락은 좀 이례적이긴 했죠. 그쵸? 또 이제 관심도가 되게 많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 기본적으로 스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인천의 그 팬들 화력은 진짜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양이 승격하면서 일부에 있어야 되는 팬들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었는데, 저는 진짜 일부에 있어야 되는 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렌트 트리콜로랑 파란 검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디 원정을 가도 팬들 화력이 이렇게 대단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부진해도 응원을 하고 이런 팀 팬들이 이부에 있는 게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천은 올 시즌 떨어져서 이제 다음 시즌 시작하겠지만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생각하는 최고의 K리그 서포팅은 수원 삼성이거든요. 그쵸.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외스러움만을 느낄 정도의 그 원정 팬 팀들의 열정을 보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천 팬 서포터가 뭐 그게 마냥 꿀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말씀은 저기 이해가 되고요. 또 이제 겨우 이제 1년 0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 1년 차도 아니고 그리고 이 우리는 또 봤었잖아요. 지지나 더비 2부에서도 저렇게 2, 3천 명 와가지고 중앙운동장 그 뒤편에서 응원을 하는 거 보고 전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수원 삼성 애들. 쉽지 않죠. 그 우산 돌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거긴 한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모든 기록을 다 깨고 강등을 당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일은 일어났으니까 저는 이 최은근 그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좀 유망주를 좀 기용하는 스타일인가요? 이 감독님 자체가? 그러니까 좀 당장의 성적을 노리는 감독인지 아니면 좀 팀 자체 빌딩, 약간 리빌딩을 생각하는 감독인지 저는 왜냐하면 사전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런 압박감 속에서 백민규 같은 어린 자원을 기용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음,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도 기용을 했고 또 최종 라운드에서는 판단 미스였다고 하지만 김민석 같은 선수도 기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죠. 애초에 승부수를 볼 거면 그 전 경기에서 승부수를 봤어야 됐는데 음. 이제 경기 이제 그 플랜을 잘못 잡은 거죠. 진정 쓰러트려야 할 적은 그 전 경기에 있었는데 최근 상승세인데다가 아무리 징크스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전력이 훨씬 앞서는 대전에게 승부수를 걸었다는 게 딱히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요. 전국전 또 좀 많이 걸어 잠궜었죠? 사실 그래서 제가 뭐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맞대결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사기를 올릴 방법도 없을 거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경기를 무승부로 끝난다고 해서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었는 상태에서 전북전에서 그렇게 어 약간 수동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건 너무나 실망스럽긴 하거든요. 만약에 차라리 경북전에서 화끈하게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심정으로 공격하다가 먹혀서 졌으면 덜 고요했을 거예요. 그날의 경기장 공기가. 그네요. 그래서 전북전대 제가 지금 당장 감독을 연임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데려오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저라면 지금 당장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다른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독이 초짜인 것도 있고 또 그 당시 그날 전날 전북전에서 보여줬던 아쉬운 판단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감독 매물이 없어요. 지금 K리그에.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정말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한없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 중 하나는 K리그가 너무 살아남기 어려운 리그다. 이것도 있는 K, 것 같아요. K3, K
뭐 하물며 그 밑에 단계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지 않다면 감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고, 이종효처럼 잘 나가는 감독님들도 이종효 감독님처럼 잘 나가는 감독님들도 몇 번 실수한다면 순식간에 이제 이름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시즌 또 광주여서 그나마 이렇게 좀 믿고 쭉 갔었던 거지. 다른 또 기업 구단이었으면 몰랐을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정효 감독님도. 아, 물론 뭐 기업 구단이었으면 뭐 투자가 있긴 했었겠지만.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K리그가 투자나 아니면은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선수들의 열정, 뭐 이런 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리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리가 너무 삭막해도 안 된다고 봐요. 요즘 팀도 한 14개, 16개로 늘리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유망주 좀 기용하고 그러지. 그 대도 않는 U22 룰을 하면서 15분만 뛰기게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사실 가장 먼저 꼬집자면 훨씬 전에 시행된 다득점 제도 자체도 지금 그걸 실행하고 있는 그 용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다득점 제도를 시작한 그 뜻에 따라서 리그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어. 다득점 제도를 한 이유가 공격을 많이 하라고 시작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딱히 그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것도 딱히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없고, K리그도 여러 가지로 이제 팀 늘린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또 지금 늘릴 시점이 네, 되었다고 봐요, 또. 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두 이렇게 하다 팀이라도 좀 보면은 못 늘리나? 결국에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바꿔야 될 그죠. 타이밍이. 네. 그때가 오면은 바꾸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닐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죠. 한 몇 년, 한 5, 6년 뒤, 7, 8년 뒤. 예, 지금 가장 큰 그 포커싱이 춘추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춘추제죠, 춘추제. 추춘제가 아니고. 아, 그죠. 예, 지금 하는 게 추춘제고, 춘추제에 이제 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아, 근데 화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찬성이었었는데, 이게 올해 잔디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싹 다 인조잔디로 바꾸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려 사실 그러지 하는. 잔디는 전부 예산 문제죠. K리그 모든 팀이. 뭐 날씨에 따라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공연 같은 것도 최대한 절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춘추대와는 상관없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솔직히 이제 K리그 얘기하기 싫거든요. 좀 우울하고. 아, 그죠. 예, 그래서 또 이제 가장 또 기쁜 얘기 할 게 예, 하나 있죠. 깊은 우리는. 얘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리버풀이 있죠. 아르네 슬롯. 일단 지금 심심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재미가 원래는 없어요. 예, 리버풀이라는 팀이 심장이 좀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하다못해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이제 다이나믹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펩시티 마냥 잘 나가니까 적응이 안 돼요. 이게 전 올 시즌만큼 이렇게 리버풀 라이브 경기 안 챙겨본 적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찾아봤어요. 그 아, 오히려? 라이브를.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전반전에 개같이 하거든요. 맞아요. 전반전에 항상 어렵게 가죠. 정말 전반전에 정말 보기 힘든데 후반전에 기가 막히게 경기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놀드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아, 막상 죄송해요. 그렇다고 말하기는 로버트슨 쪽에서 에이징 커브가 왔기 때문에 이제 물론 우풀백에게 약간 플레이메이킹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웬만한 팀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 또한 그 리버풀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누구도 하지 제가 못하는 오른쪽 사이드백에서 플레이메이킹이 된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라이브로는 안 보지만 이제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한가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심심할 때 맨날 이제 리버풀 경기 스포티비 다시 보기 하면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보는데 지루한 건 좀 뛰어넘기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브래딜리가 들어갔을 때 예전에 약간 클럽 축구를 보듯이 조금 더 에너지 레벨이 높아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요즘 브래들리가 배터리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놀드가 이제 후반 중반쯤 교체가 많이 되고 저는 좀 기대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브래들리의 약간 성장도. 물론 브래들리도 지난 시즌에 굉장히 쪼꼬로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기대가 되는 유망주긴 하지만 그건 있죠. 아무리 이제 활동력이 좋고 젊은 풀백이었다라고 해도 결정적일 때 그 말도 안 되는 킥으로 만들어내는 아놀드의 그런 크로스라든지 그런 장거리 패스가 필요할 때가 꼭 오거든요. 그게 한 딜레마라고 할 수 번씩은 있어요. 있죠. 예. 그게 딜레마인데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아놀드가 과연 팀을 옮기는 게 정답인 것인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대충 옮길까요? 가장 유력한 클럽이 사실 레알 레알인데, 마드리드인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 아니면 딱히 갈 이유도 없고 그쵸. 근데 굳이 거기를 지금 가기에는 사실 거기 팀 상태가 올 시즌 초반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올 시즌에 옮겨야 할까? 형 가고 싶다면 1년 연장을 한 상태에서 내년 시즌 이적료를 받고 나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선수 본인의 주급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게 참 결국에는 올 겨울에 FA로 협상이 되게 된다면 그 다음 시즌에 합류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본인을 위한 길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무엇보다 지금 새로운 감독이 와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못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올 시즌처럼 이렇게 또 항상 우주의 기운이 리버풀을 안 따라줬었는데 또 올 시즌만큼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리버풀을 향한 적도 없거든요. 사실 지금 느낌만 보면 맨시티의 맞대결에서 승리만 한다면 거의 뭐 정말 우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즌 시작 전에는 이런 기대조차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죠. 뭐 3위 뭐 챔스만 우리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거기다 슬롯이 이제 지도력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FSG도 겨울에 선수를 사주려고 영입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처음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게 FSG는 겨울에 잘 안 산단 말이죠. 아 그래도 루이스 디아스, 코디 각포 이렇게 한 명씩 나름 빅샤이닝까지는 아니지만 노멀 샤이닝 이 정도는 있긴 해가지고 좀 안 될까요? 추아메니 정도면 지금은 또 빅샤이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레알 마드리드의 추아메니를 팔기에는 카마빈가가 완벽한 또 삼선은 아니기 때문에 아놀드하고 추아메니를 스왑딜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레알 마드리드 오른쪽은 카르바라고 바스케스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당장 아놀드가 뛸 수 있을까도 의문스럽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아놀드가 수비력에서는 좀 의문이 있는 선수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수비를 잘하는 풀백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리버풀에서의 있어야 입지가 좀 생기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가겠다면 막지는 않겠지만 본인을 위해서라면 남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정말 이렇게 비교하면은 맞는 비교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푸틴이 꼴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풀백에게 그렇게 많이는 권한을 주는 전술을 하기가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풀백에게 수비보다는 플레이 메이킹의 측면에서 가담하게 하고 그렇다고 아놀드가 정말 6번이나 8번 자리에서 뛸 만큼은 또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볼 키핑이나 좀 팀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아놀드한테 맞춰주는 게 크다고 보는데 이 선수가 레알에 가면 또 쿠티뉴 꼴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쿠티즈만큼 몸값을 받고 간다면 뭐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유계약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리버풀 얘기까지 했지만 메인은 인천 얘기를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감초가 빠지니까 조금 텐션이 떨어지는 느낌은 있네요. 근데 음, 오늘 그 감초가 네, 많이 우울했을 거예요. 네, 그것도 있었고 저도 이제 저녁 먹고 바로 녹음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제 그 소주를 많이 드링킹을 해가지고 아, 오늘 음주 방송이셨나요? 그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톤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아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 또 음주 예, 방송이셨으면 미리 말을 하셨어야지. 생각보다 좀 너무 저도 땄을 텐데, 예, 한 잔. 너무 이게 좀 제정신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너무 네, 다운되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예, 좀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많이 아쉽고요. 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죠. 뭐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끝맺음을 짓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오기 위해서는 한 번쯤 다뤘어야 돼서 네, 간략하게 한번 정리도 오늘 아니고 그냥 진행, 푸념을 해봤고요. 그죠? 네, 일단 좀 많이 처지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또 이제 늦은 시간에도 같이 녹음해주신 김구트 씨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감사하죠. 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의 다이렉트 승격을 바라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